저는 오늘 아브라함 카이퍼와 G2 국가로 가는 전략을 주제로 스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위대한 일을 해낸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무려 6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26살이란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고, 또 신학자로서 특히 일반 은총, 영역 주권술 등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지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와 주간지 등 언론가로도 일을 했으며 약 223편의 책과 논문을 저술한 그런 저술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유대학의 총장으로서 교육가이기도 했으며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어서 정치가의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어, 불어, 네덜란드어, 라틴어까지 여러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 카이퍼는 신학자와 정치가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하기는 하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모습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나라가 G2 국가로 가는 전략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통합적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한 가지 전문 분야에서만 노력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유동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맡았던 사역은 목회, 신학, 언론, 저술, 교육,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언어의 능력까지 함께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이 분야 중 하나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목사님이 되어야 한다거나 교사가 되어야 한다거나 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말 정식적으로 그런 직업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미디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뉴스를 직접 제작해서 올릴 수도 있고 또한 많은 글을 작성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미디어가 모든 일반인들에게 정말 다양한 권한을 열어준 것으로 인한 부작용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미 이러한 미디어 발전의 흐름은 우리가 돌이키거나 정지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 분야 안으로 더욱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이 그저 한 분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언론, 교육, 정치, 언어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깨우고 또 다음 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G2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저 몇몇 정치인과 힘있는 권력자들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같이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다음 세대 대다수가 정말 너무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미디어와 또한 반기독교,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사상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의 힘만으로, 나의 능력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바꾸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최대한 많은 분야에 들어가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영성을 키우고 또 각자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해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